쓸모없다고 그 말, 그날 처음 들었어요. 아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내 손을 놓았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바늘을 잡았어요. 내 손끝으로 내 인생을 다시 꿰매기로 했어요. 쓸모없다고. 아니요. 내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현실보다 더 뜨겁고 진심보다 더 아픈 이야기 막장 한 스푼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 그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재봉틀이 멈췄다. 말수는 바늘에서 실을 빼내며 손끝을 문질렀다.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 자국이 박혀 있었다. 40년이 그랬다. 아들 교복단을 굳히고 남편 작업복을 깃고 손녀 원피스를 줄이던 손이었다. 이 재봉틀 소리가 곧 이 집의 숨소리였다. 그날 저녁 며느리 나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호텔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피곤해하고요. 대신 추석 선물은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나는 송편을. 네? 어머니, 저 급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말수는 부엌 선반 위 송편을 바라봤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깨송편이었다. 새벽부터 반죽해서 빚은 것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도연이 왔다. 혼자였다. 엄마. 말수는 웃으며 반겼지만 아들의 얼굴은 딱딱했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봤다. 천조각 더미, 먼지 앉은 재봉틀, 색 바랜 벽지. 앉으세요, 엄마. 이상했다. 아들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에게 앉으라고 하다니. 엄마, 이제 수선집은 접으셔야죠. 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눈도 침침하시고. 저희가 방 하나 내드릴게요.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요. 말수는 알아들었다. 이 집을 비우라는 말이었다. 아들을 낳고 남편을 보내고 홀로 40년을 버텨온 이 집을. 나경이가 알아봤는데 좋은 곳이 있대요. 시설도 좋고. 시설? 아니, 그게 요양원은 아니고요. 실버타운. 거기 사는 분들 다 건강하세요. 말수는 웃었다. 입가만 올라간 웃음이었다. 도연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다. 내 말이 맞아. 이젠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다. 알아서 정리할게. 도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일어섰다. 현관 앞에서 잠깐 돌아봤지만 말수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말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송편을 하나 집어 베어 물었다. 입안에서 씹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말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만지작거렸다. 이걸 어디 버려야 하나. 고물상에 팔까. 재봉틀을 덮으려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 한 장. 남편의 설계도였다. 젊은 날 남편은 목수였다. 둘이서 작은 공방을 차리자던 꿈이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났고 남편은 가고 말수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 꿈을 접었다. 설계도 모서리에 남편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말수나, 내 손은 마법이야. 뭐든 고치잖아. 말수는 종이를 가슴에 댔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이 손이 아직은 쓸모없지 않은데. 중얼거림이 텅 빈 집에 퍼졌다. 말수는 재봉틀을 다시 켰다. 드르륵 드르륵. 오래된 소리가 어둠을 채웠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말수는 천을 밀어 넣으며 생각했다. 아직 고칠 게 많다. 해진 것들, 찢어진 것들. 그리고 이 마음도. 재봉틀이 멈췄다. 말수는 실을 자르며 손끝을 문질렀다.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40년이 그랬다. 아들 교복을 기우고 남편 작업복을 깃고 손녀 치마를 줄이던 손. 이 재봉틀 소리가 곧 이 집의 심장 소리였다. 그날 아들 도연과 며느리 나경이 함께 왔다. 예고 없이. 어머님. 나경이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천 조각들, 먼지 쌓인 재봉틀, 색 바랜 커튼. 어머님은 참, 이 시대엔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요즘은 직접 고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요. 수선집도 다 문 닫았잖아요. 나는 버려지는 게 제일 싫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경은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말순이 맞은편에 앉았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 받는데요. 담보가 좀 필요해서요. 담보? 이 집이요. 명의가 엄마 거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금방 갚을 거예요.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 집. 남편과 처음 들어온 날, 아들을 낳던 날, 남편을 보낸 날. 모두 이 집에서였다. 생각 좀 해보자. 엄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다음 주까지. 말했잖니. 생각 좀 해본다고. 목소리가 단단했다.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경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님, 이 집도 이젠 정리하셔야죠. 저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 깨끗하고. 시설은 무슨. 말순이 끊었다. 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엔 그래 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생각 잘하세요. 문이 닫혔다. 말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말수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남편의 설계도였다. 연필로 그려진 의자 도안. 등받이엔 정교한 바느질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남편은 목수였고 말수는 바느질을 했다. 둘이서 만들 작품이었다. 설계도 아래쪽에 남편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작품은 함께 완성하자. 1987. 1987년. 그해 가을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의자는 완성되지 못했다. 말수는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설계도를 서랍 깊이 밀어 넣었다. 말수는 종이를 가슴에 댔다. 눈물이 났다. 여보, 나 아직 쓸모 있어요. 이 손으로 뭐든 고칠 수 있어요. 중얼거림이 텅 빈 집에 퍼졌다. 말수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의자 등받이에 바느질 무늬. 남편이 당신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부분.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갔다. 남편이 쓰던 공구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있었다. 그 옆엔 반쯤 만들어진 나무 조각들. 아직 늦지 않았어. 말수는 공구함을 들고 나왔다. 재봉틀 옆에 내려놓았다. 밖에선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다. 이 손이 아직은 쓸모없지 않은데. 말수는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실을 꿰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다. 아직 고칠 게 많았다. 미완성된 의자, 찢어진 관계들, 그리고 이 마음도. 호텔 연회장은 환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흰 식탁보가 깔리고 은빛 식기들이 반짝였다. 말수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녀 지우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말수는 웃어 보였다. 하지만 포크를 어떻게 쓰는지 헷갈렸다. 옆 테이블 사람들을 슬쩍 보며 따라했다. 도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편하게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말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40년 동안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섰던 손이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송편 빚던 손. 이제 그 손은 할 일이 없었다. 어머님. 나경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다. 이제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연이 나경을 쳐다봤지만 나경은 계속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식사도 나오고. 나경아. 도연이 낮게 말렸다.
하지만 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봤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포크를 내려놓았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다. 지우가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말순은 연회장을 나왔다. 복도는 길었다. 카펫이 깔린 바닥이 발을 푹푹 빠지게 했다. 말순은 화장실을 지나쳐 계속 걸었다. 복도 끝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누가 있었다. 작고 구부정한 노인. 색 바랜 한복을 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말순은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다. 내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울렸다. 언제부턴가 가족들 눈엔 자신이 이렇게 보였구나. 짐. 정리해야 할 것. 요양원에 보내야 할 사람. 말순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비상구 쪽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말순은 가방을 꼭 안고 걸었다. 호텔 정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생각하다 그냥 걷기로 했다. 집까지는 멀었다. 하지만 걷고 싶었다. 천천히 혼자서. 1시간쯤 걸었을까. 골목이 익숙해졌다. 집이 보였다. 대문 앞에서 말순은 멈췄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 재봉틀이 보였다. 말순은 불을 켜지 않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가방을 열었다. 재봉틀 바늘 하나. 남편의 설계도 한 장. 급하게 챙기느라 그것밖에 못 가져왔다. 하지만 충분했다. 말순은 바늘을 재봉틀에 끼웠다. 설계도를 펼쳤다. 손바느질 나무이자. 미완성된 꿈. 이제 시작해볼까. 말순은 실을 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바늘구멍을 찾아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말순은 천을 밀어 넣으며 중얼거렸다. 쫓겨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어둠을 채웠다. 말순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가방 속 바늘 하나와 설계도 한 장. 그 안엔 다시 시작할 씨앗이 들어 있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지관은 시끌벅적했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구석에선 탁구 소리가 울렸다. 말순은 봉제실 구석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님, 이 치마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치마를 내밀었다. 말순은 허리 부분을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이면 돼요.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 말순의 손은 정확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며 일직선을 그렸다. 와. 누군가 감탄했다. 사회복지사 유진이었다. 30 초반의 젊은 여자였다. 유진은 말순의 손끝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배우신 거예요? 배운 건 아니고. 평생 했어요. 평생요? 수선집 했었어요. 40년.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 정도 솜씨면 봉제 교육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느질 못하잖아요.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말순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이젠 늦었어요. 왜요? 지금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나이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말을 흐렸다. 사실은 집안일이 없었다. 가족들은 말순이 아무것도 안 하길 바랐다. 유진은 명함을 꺼내 말순 손에 쥐어줬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든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말순은 명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설계도를 꺼냈다. 손바느질 나무이자. 남편의 연필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말순은 손전등을 켜고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때 구석에서 뭔가 보였다. 작은 글씨.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문장. 지금껏 몰랐던 메모였다.
이 의자는 내 사랑이 앉을 자리야. 말순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내 사랑. 남편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의자를 만들며 상상했을 것이다. 완성된 의자에 말순이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말순은 설계도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얼룩을 만들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텅 빈 집에 혼잣말이 울렸다. 미안해요. 그동안 이것도 못 만들어줘서. 사고 이후 말순은 설계도를 서랍 깊이 넣었다. 보기 싫었다. 남편이 없는데 무슨 의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메모를 보니 알 것 같았다. 의자는 남편 혼자의 작품이 아니었다. 둘이 함께 완성해야 할 약속이었다. 말순은 눈물을 닦고 설계도를 펼쳤다. 등받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바느질 무늬. 남편이 당신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부분. 창고로 갔다. 남편의 공구함과 나무 조각들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거실로 가져왔다. 재봉틀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걸 완성하자. 말순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혼자라도. 탁자 위엔 유진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말순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지갑에 넣었다. 밖에선 달이 떠올랐다. 말순은 설계도를 다시 펼치고 실을 꿰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밤을 가로질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손과 말순의 손이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고 있었다. 미완성된 약속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말순은 골목 끝 공방문을 두드렸다. 낡은 간판에 남식 목공소라고 쓰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70대 노인이 나왔다. 누구지? 아, 말순 씨? 오래간만이에요, 남식 씨. 남식은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목공소를 운영했다. 남편 생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들어와요. 무슨 일이야? 말순은 가방에서 설계도를 꺼내 펼쳤다. 남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거. 남편이 만들려던 의자예요. 남식은 설계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거. 당신 남편이 내 공방에서 만들다 만 거야. 뭐라고요? 사고 나기 전날까지 여기서 작업했어. 나무 다듬고 못질하고. 완성하려면 한두 달 더 걸린다고 했는데.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그 나무들은? 창고에 그대로 있을 거야. 손도 못 댔어. 참아. 남식은 창고로 말순을 안내했다. 먼지 쌓인 공구들 사이 구석에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남식이 뚜껑을 열었다. 나무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의자 다리, 등받이, 좌판. 반쯤 완성된 부품들. 말순은 손을 뻗어 나무를 만졌다. 차가웠다. 하지만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말순이 물었다. 남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지. 나무는 멀쩡해. 나머지는 조립하고 당신이 천 씌우면 돼.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남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좋아. 같이 하자. 그때 못 도와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작업이 시작됐다. 낮에는 말순이 수선집을 열고 저녁이 되면 공방으로 갔다. 남식은 나무를 다듬고 조립했고 말순은 등받이에 천을 씌우며 바느질했다. 손끝에 피가 났다. 바늘에 찔리고 실에 손가락이 쓸렸다. 하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야. 말순이 중얼거렸다. 남식이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은 무슨? 앞으로도 할 게 많아. 그래도 이건 특별해요. 의자 등받이에 수놓은 무늬가 완성되어 갔다. 꽃무늬도 아니고 기하학 무늬도 아닌 말순만의 디자인. 남편이 당신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거.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식이 창고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말순 씨, 이거 당신 거 같은데. 뭔데요?
여기 땅 계약서야. 당신 남편이 내 이름으로 잠깐 등기했던 건데 실제 소유주는 당신이었어. 말수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공방부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 이름 그 옆에 말순의 이름. 서명 날짜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 공방 땅이야. 당신 남편이 우리 둘 이름으로 사놓은 거야. 나한테 맡기면서 나중에 말순이한테 돌려줘라고 했어.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나도 까먹고 있었네. 말순의 손이 떨렸다. 이 공방이 이 땅이 자기 것이었다니. 여보. 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말순과 함께 만들 공간을. 둘만의 작은 세계를. 남식이 등을 토닥였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천천히 생각해봐.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늘을 들었다. 손끝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밖에선 달이 떠올랐다. 공방에선 망치 소리와 재봉틀 소리가 어우러졌다. 30년 전 멈췄던 작업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공방에서 작업하던 중이었다.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말순은 바늘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응. 그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류에 도장 찍기로 한 거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아직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는데.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도연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아. 엄마 이건 저의 미래를 위한.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내 이름으로 된 건 내 거야. 엄마. 생각해 볼게. 끊을게.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절했다. 같은 시각 며느리 나경은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었다. SNS에 추석 사진을 올렸다. 호텔 연회장 가족 사진 웃는 얼굴들. 말순도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다. 게시물 제목은 효부의 명절이었다. 댓글이 달렸다. 부럽네요. 가족이 화목해 보여요. 어머님 모시고 호텔까지. 정말 효부세요. 나경은 미소를 지으며 댓글에 하트를 눌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만 빨리 정리되면. 다음 날 아침 남식이 신문을 들고 공방으로 왔다. 말순 씨 이거 봐. 신문 부동산면에 굵은 글씨가 있었다. 장수동 일대 재개발 확정. 여기 우리 공방 있는 데야. 말순이 신문을 받아들었다. 정말로 이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다. 그럼 여기는 철거될 거야. 하지만 보상금이 나와. 말순은 서둘러 서류함을 열었다. 공방 부지 계약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식 씨 이거 정말 제 거 맞아요. 그럼. 당신 남편이 당신 이름으로 등기했어. 나는 그냥 관리만 했던 거고. 말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거 꽤 큰 돈이 될 거야. 남식이 말했다.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는 될걸. 말순의 손이 떨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돈이었다. 수선 한 번에 1,000원, 2,000원 받으며 살았던 사람에게. 여보. 말순은 중얼거렸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쫓겨날 뻔했던 말순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그날 밤 말순은 의자 작업을 계속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울렸다. 일장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이 손이 아직은 쓸모없지 않은데.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말순의 손은 30년 전 멈췄던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손. 정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
하지만 그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말수는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수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손끝에 피가 맺혔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땅, 남식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 쓸모없는 손은 없었다. 단지 쓸 곳을 찾지 못했을 뿐. 한정식집 예약은 말순이 직접 했다. 전화로 7시에 3명이요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엄마가 식사 초대를? 나경도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네. 가봐야지 뭐. 저녁 7시. 한정식집 방문이 열렸다. 도연과 나경이 들어섰다. 그런데 말순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분은? 유진 변호사님이야. 변호사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나경이 작게 왜 변호사가? 라고 중얼거렸다. 말순은 침착하게 말했다. 앉아. 식사부터 하자. 어색한 식사가 시작됐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도연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일로 우릴 부르신 거예요? 말순은 국을 한 숟갈 뜨고 나서 입을 닦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거 봐.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공방 부지 계약서.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그 땅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공방 부지. 나경이 끼어들었다. 공방이요? 무슨 땅이에요? 말수는 나경을 차갑게 바라봤다. 장수동에 있는 땅 재개발 구역이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엄마. 이젠 내 인생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평생 그래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경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그럼 그 땅으로 뭘 하시려고요? 내가 쓸 거야. 수선집도 다시 차리고 바느질 교실도 열 거야. 바느질 교실이요? 그게 무슨? 말수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희 효도값이야. 뭐라고요? 도연이 봉투를 열었다. 100만 원권 수표가 들어있었다. 100만 원이야. 그동안 호텔 식사비, 추석 선물가. 다 계산했어. 엄마, 이게 무슨. 우리 이제 남이야. 방안이 얼어붙었다.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도연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수선집이에요. 이 나이면 어때? 내 손은 아직 멀쩡해. 말수는 손을 펼쳐 보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손바닥엔 바느질 바늘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 바늘로 40년을 살았어. 너를 키웠고 이 집안을 지켰어. 말수는 바늘을 탁자 위에 놓았다. 작은 바늘이었지만 그 무게가 무거웠다. 이젠 이 바늘로 내 인생을 꿰맬 거야. 유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도연과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식사 잘했어. 이제 나갈게. 엄마. 도연이 불렀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말수는 손에 쥔 바늘을 바라봤다. 쓸모없다고 했던 손.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던 인생.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새로운 실을 꿰고 있었다. 바느질의 복수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끝은 날카로웠다. 봄이 왔다. 공방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1층엔 유리문이 달렸고 간판에 손끝에 학교라고 쓰여 있었다. 말수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다. 재봉틀 5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가엔 완성된 나무 의자가 있었다. 등받이엔 말순이 수놓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햇살이 의자 위로 쏟아졌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50대 여자가 들어왔다.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김 여사였다. 어서 와요. 말순이 웃으며 맞았다. 곧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다. 60대 할머니, 40대 주부, 70대 어르신. 모두 말순의 수강생들이었다. 오늘은 단추 다는 법을 배워볼게요. 말순이 바늘에 실을 꿰며 말했다. 손이 익숙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며 단추를 고정했다. 와, 선생님 손 진짜 빠르세요. 40년 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돼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다. 여자들은 각자 천을 들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어설프게 바늘이 흔들렸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말순은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다. 다들 왜 바느질 배우러 온 거예요? 김 여사가 대답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서. 젊은 주부가 말했다. 저는 아이 옷 직접 고쳐주고 싶어서요. 사 입히기만 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70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심심해서. 혼자 있으면 자꾸 딴 생각만 들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자신과 같았다. 쓸모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손은 아직 멀쩡해요. 말순이 말했다. 이 손으로 뭐든 고칠 수 있어요. 옷도 마음도. 여자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거친 손, 떨리는 손. 하지만 모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손이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갔다. 말순은 교실을 정리하며 재봉틀을 닦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선생님. 유진이었다. 이젠 변호사가 아니라 친구처럼 찾아왔다. 유진 씨 어서 와요. 수업 잘 되시죠? 응. 사람들이 많이 와. 유진은 완성된 나무 의자를 보며 물었다. 저 의자 드디어 완성하셨네요. 응. 30년 만에. 말순은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가 편안했다. 남편이 만든 나무와 말순이 수놓은 천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이제 행복하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행복은 새 옷처럼 누가 사다 주는 게 아니야. 네? 내 손으로 꿰매야 하는 거야. 찢어지면 기우고 해지면 덧대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유진은 말순의 손을 바라봤다. 바늘 자국이 가득한 손. 하지만 그 손은 아름다웠다. 선생님 손은 마법 같아요. 유진이 말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마법이 아니야. 그냥 오래 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다. 말순은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펼쳤다. 손에 바늘을 들었다. 이제 내 인생의 옷을 내가 짓는다. 말순은 중얼거리며 바늘을 천에 찔렀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봄 햇살 아래 말순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쓸모없는 손은 없었다. 단지 쓸 곳을 찾지 못했을 뿐. 그리고 말순은 이제 알았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느질은 계속되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말순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불렸던 그 손이 이젠 누군가의 삶을 꿰매는 기적의 손이 되었죠. 가족에게 버려졌던 한 여인은 다시 세상을 꿰매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대답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막장 한 스푼, 오늘도 현실보다 더 뜨겁고 진심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